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유평 시간인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하봉규 교수인데 글이나 평론이 아니라 오늘은 고소장이네요.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고소장 노태악과 김용빈을 상대로 한 거네요.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피고소인 성명 노태악 소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성명 김용빈 소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고소 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들이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책임을 다해야 하나 부정선거, 선거공정 언론쇼, 사전투표 대규모 조작, 각종 부정선거 사례 등에 관하여 대통령 당락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내란 및 외환죄를 범하였기에 엄정히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 사실, 사건 개요, 좌파 정부에 의해 전자개표 시스템과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이후 끊임없이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최근 5년간 150여 차례에 걸친 선거소송이 제기된 바 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의 선포 이유 중 하나가 부정선거였다. 무엇보다 선관위는 행정과 사법이 결합된 무소불위의 권능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국헌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양자, 위원장 노태악, 사무총장 김용빈은 국제선거감시단의 급파와 국민 의혹에 이른 선거관리에 막중한 책임을 도외시하고 2025년 3월 3일 실시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선거에서 물경 600만 표의 부정투표를 모의 실행하였다고 사료된다. 예컨대 국제선거감시단의 현장 접근을 차단하였으며 관내 우편투표의 검증을 거부하여 조직적인 대규모 선거 부정을 자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무엇보다 우체국, 우편집중국, 우편물류센터, 우체국으로 관리되는 전체 과정을 언론, 정당, 탐관인 등으로부터 조직적으로 차단하여 대규모 선거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 양자, 노태악, 김용빈은 이 주도한 대규모 선거 부정은 결국 2025년 대선 선거 부정 보고서 저자 장제원, 맹주성, 박주현, 하봉규를 탄생시켰고 번역되어 미국 대통령과 국제선거감시단에 보고되기에 이른다. 2025년 대선 부정선거 보고서 이하 보고서에 따르면 대선 결과 자체가 사전선거 이후 각종 선거와 같이 상식, 과학, 역사에 어긋나는 부정선거의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이다. 보고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전문가들이 통계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전선거의 대규모 부정 의혹을 검증하기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선거부정감시단체에 의해 적발된 선거부정 사례는 건수와 내용에서 상식, 법, 국제 기준을 초과하는 것이었다.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지 반출, 대리투표, 이중투표 등 선거관리 부실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대표적 예가 동영상에 나타난 3천여 건의 일련 번호가 적힌 신권 투표지 발견, 유권자 수를 초과하는 투표자 수 발견된 선거구, 투표 당일 외부에서 반입 시도된 투표함 적발 등 구체적 사례이다. 구체적 사례 1. 투표지에 일련 번호가 기재되어 특정 후보 이재명에게 유리하게 빨리 배포된 정황이 있으며 이는 투표의 비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판단됩니다. 사전투표 및 본투표 과정에서 투표용지 반출, 대리투표, 이중투표 등 부정행위가 다수 발생하였으며 선관위의 관리 부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구체적 사례 2. 선거 인수를 초과하는 투표자 수가 발견된 전국 각지 사례들. 구체적 사례 3. 사전투표함이 전국 각지에서 불법으로 반입되거나 반입 시도된 정황 증거. 위와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44조 선거사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제122조 직무유기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들은 결국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내란죄, 국제사회로부터 위난, 외환죄를 초래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증거자료 1. 일련 번호가 기재된 투표지 사진, 영상 또는 실물 2. 언론 보도 자료, 사전투표 부실, 대리투표, 이중투표 등 3. 2025년 대선 부정선거 보고서 4. 사전투표함 불법 반임 시도 자료, 동영상 5. 기타 관련 자료 일체, 결론 및 요청 사항. 위와 같은 범죄 사실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적 조치를 요청합니다. 고소인은 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허위사실 기재 시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소인 하봉규 서명, 그래서 부산지방경찰청장 귀중 이렇게 고소장을 접수했네요. 6월 23일 접수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우리가 유튜브에서 떠들기만 하는 거하고
또 다르죠. 고소장이 직접 접수되면 수사를 해야 되거든요. 수사를 해서 기소가 되면 재판을 해야 되고요. 기소할지 안 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부산경찰청은 수사하는 척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고소장이 접수됐기 때문에. 그리고 부산에서는 그래도 이름 있는 교수이기 때문에 부산에서 저명한 교수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뭉갤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사는 시작됐다. 그 얘기고요. 이게 23일 날 접수가 됐는데 오늘 24일이고 내일 모레 26일 날은 아시죠? 국제선거감시단의 워싱턴의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청란 기자회견을 합니다. 전 세계에 내놓으라는 기자들을 다 불러서 부정선거를 폭로하는데요. 그리고 보고서가 채택이 26일 날 될지 안 될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기자회견에 제 생각에는 보고서를 흔들지 않을까, 보고서를 완성했다고 발표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리고선 성명서에서 발표한 대로 그 보고서는 유엔에 보고됩니다. 그렇게 한다고 국제선거감시단이 성명서에서 발표했거든요. 그건 이미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의회의 상하원에 보고가 됩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 행정부에 보고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행정부에도 보고되는데 대한민국 행정부는 뭐 묵살할 거고 결정적인 건 유엔 보고서입니다. 그러면 유엔 보고서에서 유엔 제재가 들어가요. 그리고 미 의회에 보고되면요, 미 의회에서 청문회가 시작됩니다. 진위 여부를 따지는 청문회가 시작되거든요. 그럼 이제 낱낱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볼리비아의 모랄레스는 도망간 거예요. 모랄레스가 철군 통치했잖아요. 이 국제감시단의 기자회견 때문에 도망갔어요. 멕시코로 망명 갔거든요. 근데 이번 우리 대한민국은 이 국제감시단의 부정선거 발표 어떻게 처리할지, 볼리비아만 못한 결과가 나올지, 그냥 뭉개면 이제 유엔 제재 들어갑니다. 미국의 청문회에서 나오면은 이제 미국에서도 부정선거는 수사 들어갈 수 있어요. 그는 뭐 일반 남의 나라에 뭐 이렇게 내정 간섭 이런 거하고 다릅니다. 부정선거를 국제적으로 했다면 그 이제 어떻게 발표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중국이 뒤에 있고 뭐 어떤 식으로 했다는 게 나오면은 수사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소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누가 소환되겠습니까? 여기 고소당한 노태악과 김용빈. 근데 난 노태악은 원래 그 대법관으로 있으면서 그런 사람이지만 김용빈이 난 이상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선관위 사무총장으로 꽂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여기 들어가서 이자들하고 같은 그룹이 됐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로 의심하지 않습니까? 의심하는 거야. 흥분하지 말고. 이거 아니면 뭔가 약점 잡아서 협박을 받아서 말을 안 들으면 안 될 지경.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계엄도 했잖아요. 그렇게 발표도 했고. 그래서 그런 부정선거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사무총장을 임명하면서 부정선거 밝히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신이 가서 좀 중앙선관위 좀 제대로 파악해 보세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으니까 여기들 그 안에서는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 같은데 당신이 가서 좀 잘 파악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들어가서 부정선거 패거리들하고 같이 행동을 하느냐? 뭐 지난번 헌재에서 발언하는 것도 봤죠. 변명하기에 급급하고 핑계대기에 급급하더라고요. 그거 이상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꽂은 사람인데 왜 저렇게 행동하지? 그 전모가 밝혀질 것 같습니다. 그 전모가. 노태악, 김용빈 고소당했어요. 자, 내일 모레면 국제선거감시단 기자회견 나옵니다. 이제 걷잡을 수 없이 회오리가 불어닥칩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장해야죠. 계속.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가 이겨요. 뭐 시간이 걸리는 거죠. 황교안 대표가 참 이제 불만 있는 사람도 있어요. 뭐 계속 주장만 하냐. 뭔가 좀 행동하라. 그런데 행동 많이 했습니다. 부방대를 이끌면서요. 이번에도 부방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전국 사전선거 투표소, 그다음에 전국 개표소에 부방대 요원들이 다 참관인으로 파견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거예요. 나중에는 드랍했지만. 그래서 다 거기 포진시킨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증거들을 다 잡아냈어요. 엄청난 역할을 한 거예요. 그 황교안 대표가 통진당 해산하는데 주역이에요. 그것도 16년이 걸렸대요. 16년. 그래서 이것도 시간과의 싸움인데 반드시 밝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황교안 대표한테 그랬어요. 16년 그렇게 걸리면 안 된다, 이거는. 당은 16년 걸려서 해산했는데 부정선거는 16년 걸리면 큰일 납니다. 그 사이에 나라 다 끝납니다. 아니, 그렇게 지난하게 끈질기게 싸운다는 거지 16년까지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벌써 한 6, 7년 지났죠? 부정선거와의 투쟁이 6, 7년 지났어요. 그저 안에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대규모로 나온 게 6, 7년 됐거든요. 자, 이제 마무리 단계죠. 이제 끝내야죠. 그 기폭제가 인천 상륙작전 6월 26일 내일 모레입니다. 개봉 막두. 도망가지 마. 도망가든지. 가서.